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클로징벨 라이브 본격 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오늘도 장중의 숙취를 해소하는 여명 콤비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 그리고 이름 말하기 싫어하는 명민준과 함께하는 클로징벨. 예. 나 오늘 말 안 해. 아, 여러분. 성님이 화났어요. 우리 큰 성님이 어제 뭐 채팅인지 댓글인지 그거 다 보시나 봐요. 다 봐요, 다 봐요. 무슨 아니, 제 우리- 팬들이 와서 네. 폭격했다. 뭐 제가 H.O.T입니까? 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제가. 명앵커의 팬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를 또 네. 느끼고 오늘은 이제 친절한 아주 더 친절하게 아주 어떻게 무릎 꿇고 방송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우리 성님의 컨셉 자체가 호쾌하시고 또 뭐야? 호남형이야. 진짜 호인이야. 호인. 여러분 진짜 호인이에요.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요런 게 재미없다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나 근데 아줌 개그밖에 못하는데 아줌 어떡해요. 개그. 근데 이런 또 것도 재밌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 알죠? 단순 노출 효과라고. 단순 요청. 예. 자주 보면은 익숙해져서 호감도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굴하지 않고 한번 관철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악플이 이기나 여동이 이기나. 아니 뭐 저는 시청자분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적응해서 네. 또 저를 사랑해 주시겠죠. 이제 맞습니다. 그걸 믿지만 이틀 동안은 아주 무병장수할 정도로 욕을 좀 먹고 있는 것 같다. 야 저런 댓글 있잖아요. 머리 어디요? 묶어서 예쁘다고. 저 오늘 약간 그냥 어디 장 보러 가는 새댁 같지 않아요? 장 보러 가는 세댁. 네, 그치. 세댁 이렇게 장 보러 가요? 어떻게 가는데요? 모르죠. 전 세댁을 땀복 만나본 적이 입고 우리 명민준 앵커 운동하러 가요? 이거 너무 부스럭거리나? 피디님 좀 부스럭거리죠 이거. 소리 나요? 괜찮아요? 괜찮대. 아니, 별 반응 네, 없으신 거 보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이거 생일 선물 받은 건데. 예뻐요, 가끔씩 예뻐요. 잡담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네. 빠졌다. 괜찮아요. 양쪽 다 빠졌어요. 가끔씩 제가 돈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비싼 옷 입고 나오냐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주시는데 네. 궁금증 차원에서 제가 입는 브랜드 옷은 다 선물 받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사줘요? 여자친구들이? 여자친구 많다고. 아씨. 여자친구들이? 이따가 깨요. 여자친구들이? 여자친구는 아니고 친구들이 저는 옷 같은 거를 잘 안 사고 안 입어요. 안 입는다. 집에서도 주로 벗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옷 사는 게 솔직히 좀 아까워요. 그래서 안 입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아니 근데 우리 명앵커 정도의 피지컬이면은 사실 그냥 청바지에 아무런 하얀 티 입어도 괜찮잖아요. 네 그거 믿고 좀 안 입는 건데 그 티를 하나 사면은 2만 원짜리 막 5년씩 막 10년씩 입으니까 친구들이 제발 옷 좀 사라 민준아. 봉사활동 막 이렇게 적선하듯이 돈 모아서 조금씩 사주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잡담할 수 있는 이유 시장이 좋았죠? 올랐기 때문이죠. 네. 저 제목을 보시면 파월은 계산하는 극복.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이거 것이다. 알아요? 극복. 극복이 뭐예요? 예전에 그 드라마 차승원 씨 나와서 공효진 씨랑 같이 차승원 씨가 슈퍼스타로 나왔을 때 거기서 극복 했던 그 대사 몰라요? 80년대? 80년 아니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예, 그 드라마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지금 보니까 하정우 댓글에 기억이 초반에 극복 그거 올려주신 분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극복 이거 아시죠? 최고의 사랑 맞아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그대 때문에 가슴이 심장이 죄송합니다. 저는 두근. 별그대 세대라. 노래는 알겠다. 두근두근. 네. 그 노래 아시죠? 예,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는 아시네요. 재벌집 막내 아들 세대라서 나도 그거 봤는데. 몰라요. 최고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극복을 했다. 이거 너무 제목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은 저거 최종병기 활의 명대사입니다. 바람은 극복하는 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그거를 것이다. 뚫고 가는 거다. 그렇죠. 우리 시장이 잘 뚫고 갔어요. 어제 제가 숙제한테 말씀을 드렸죠. 파월은 분명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시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뭐 매파적인 거 듣고 나서도 우리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려버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PD님이 들어오셔서.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와, 오늘 좋다 진짜. 기관이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기관 마지막에 32억 일단은
알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목요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관은 어. 점점 사기 시작합니다. 기관은 오늘 점점. 수요일이죠. 음. 장중에는 사실 계속 팔았는데 지금 금융투자 쪽은 아직 매도가 좀 이어지지만 어쨌든 전체 기관의 수급은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됐다는 거. 좋습니다. 네. 코스피가 1.3% 올랐네요. 조금 더 올랐어요 막판에. 1.2%라고 썼는데 더 좋네. 오히려 좋아. 그래서 2,483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뭐 공중제비 돌 거는 아닌 게 지금 2,424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네. 2,498 여기 사이를 지금 한 2주째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장사. 요거를 뚫어내야 되는데 2,500 뚫는 게 정말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전 직전 작년에 고점도 2,500 찍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뚫으려면은 뭔가 정말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 뭐 있을까요? 뭐 무기라면 시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응원. 어떤 응원? 우리들의 응원. 올라라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아, 오르는 편, 이런 스타일이구나. 우린 편,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편. 네. 어떻게 응원이 필요하다는 거. 수급 들어와야죠. 돈 좀 풀어야죠. 근데 외국인이 사실 1월 달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한 7조 8천억. 지금 오늘까지 합하면은 한 8조 넘게 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더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살 수도 있죠. 외국인은 돈 많잖아요. 기관이 사줘야 돼. 기관. 기관. 삼성자산운용, 우리 패밀리였던 한국투자증권 요런 분들이 좀 사줘야 돼요. 조심스럽게 같이. 예측해보지만 이제 오늘이 시작이고 기관이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 이제 들어와요. 목요일부터 우리 여도운 성님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기관 수급 들어온다고. 근데 네. 오늘 조금 먼저 들어와가지고 오늘 살짝 성격이 들어왔어요. 좀 급한 기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맛보기 스푼. 이제는 좀 들어옵니다. 네. 아우 채팅창 좋다. 영차 요겁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저런 영차 보면 안 살 분들도 저거 보면 같이 사? 나도 살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신다는 분도 계속 있네요. 영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1.3%가량 올랐고요. 오늘 뭐 분봉으로 봐도 갭상 해가지고 쭉 끌어올려요. 요즘 시장의 트렌드, 2023년의 트렌드는 한 번 끌어올린 다음에 결국 끝에 좋게 마감한다. 끌어올려서. 뒷심이 좋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한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이것도 끝에 올렸네요. 네, 얘도 끝에 올렸어요. 0.9%가량 올려서 779포인트 거래 마쳤고. 야, 주봉 한번 봐주세요. 우리 주봉 어저께 봤었잖아요. 주봉. 6주째 양봉인데 계속 이게 쭉쭉 이어지고 있다는 하나, 거. 둘, 셋, 넷, 다, 6개. 야, 좋다. 6봉. 그럼. 웃기려고 강박을 갖지 마요, 누나. 생각나는 단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봉이 6개니까. 네. 경제방송입니다. 네. 알고 있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660포인트에서 쭉 올라와서 780포인트까지 네. 거의 올라왔다는 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추세를 일단은 200일 이평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계속 더 갈 수 있는 건지 네. 오늘 상승이 요 기술선 위로 올라온 게 의미가 있는 건지는 우리 하창한 본부장님한테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오늘 너무 많은데 AI 관련주들 빠른 순환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AI 어저께 얘기했었잖아요. 이번 주는 그래도 AI의 주가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저희도 맞출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는 AI의 주가 될 것이다. 네. 두 번째로는 LG전자. LG전자가 한 5% 넘게 갔어요. LG전자가? 네, LG전자 요즘 왜 그래요? 기관이 LG전자 엄청 거의 싸던데. 상한가 5% 넘게 갔으니까. KB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전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TV, 가전, 전장 뭐 다 좋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컨센서스 나온 거에서도 15% 이상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얘기하면서 쭉 당겼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LG전자 놓고 나니까 이제는 다 좋아질 일밖에 없네요. 잘 버렸어. 역시 제가 사니까 이제 LG전자가 버리고 그 뒤로는 잘 되는 네. 명반구를 몸소 사업적으로 실천 중입니다. LG전자가 그래서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카오 잘 갔고 네이버도 잘 갔고. 카카오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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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장중 10%?
마감은 어떻게 장중에 되는지 모르겠네. 99,8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주가로는 이제 10.77%까지 상승을 했고 음. 이게 어제 저희가 그 카카오가 지분 매입이 아니죠. 가지고 있었던 거 이제 전환한 거죠. 지분으로. 그러게 돼서 9% 이상 지분을 가지면서 2대 주주로 이대 주주 등록했는데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수만 총괄님께서 네. 귀국을 하셨죠. 급귀국. 다 이거 다 아니야. 다 이거 무효. 이러면서. 또 소송도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면서 경영권 분쟁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막 서로 지분 매입하고 개싸움이라고 더 하죠. 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 이렇게 오르는 게 사실 좋진 않잖아요. 펀더멘털로 착착착 올라야지 좋지. 그냥 그래요? 어떻게든 올라가는 게 좋은 본인이 건가? SM 팔고 나서 지금 올라서 배 아픈 거 아닙니까? 아이고 배야. 화장실 좀 갔다 와요, 배 아프면. 네. 네, 제가 팔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SM이 장중에 10% 그리고 마감으로 9.5%가량 올랐다는 거. AI 관련주들은 그동안 우리가 좀 집중했었던 AI 관련주들, 셀바스 AI, 마인즈랩, 솔트룩스 이런 애들은 좀 쉬고 어제 우리가 좀 집중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 급등했었던 종목들, 그게 다시 한번 갔다는 거. 그래서 네. AI 내에서도 다른 종목들, 좀 다른 색깔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급등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주도 정도로. 좋았어요. 게임주. 게임주 뭐 실적 발표했던 크래프톤 주가 6% 넘게 올랐고 뭐 이 밖에도 요새 계속 게임주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네. 펄어비스도 오늘 2.9% 올랐고요. 카카오 뭐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 요거 특급 그래요? 소식입니다. 엄청 지금 제작진이 저희한테 프롬으로 고급 정보를 하나 줬는데 네. 요거는 좋아요 800개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거 진짜 대박. 사실이에요? 진짜 저거는 중요한 소식인데. 모르겠네. 저기 우리 거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근데 와, 저런 일이 있구나. 오. 좋아요 몇 개? 한 600개 되면은 414개입니다. 지금 400개니까 네. 700개 되면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게요. 네. 자. 오늘 근데 사실 오른 거로 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좋았어가지고 맞아요. 다 올랐어요. 게임주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도 오르고 그리고 뭐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이오테크닉스, SFA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많이 올랐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은우 섭외됐나 보다. 안물 패널로 갑시다. 아니기만 해봐라. 빨리 말하시오. 727개 됐습니다. 700개 예, 됐어요? 여러분 한 80분만 더 힘내주세요. 네. 800개 됐다. 네. 됐네요 벌써.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성님께서. 왜 나한테? 제가 해요? 여러분 5시에 언더스탠딩에 네. 요 AI 관련해서 맞아요. 직접 관련자가 대표님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네. 와, 최근에 주가가 진짜 완전 급등을 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요거는 그 회사의 대표가 출연을 합니다. AI 관련된 기업으로 엄청나게 시장에 솔솔 바람을 이끌었었던 소금 관련주. 솔트. 예, 솔트. 예. 맞추시나?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이 우리 맞추셔서 바람직님이 맞추셨어요. 첫 번째로. 솔트룩스. 네. 요게 사실은 저는 여러분한테 하청을 넘기겠습니다. 여기 언더스탠딩 가셔서 실제로 AI 관련주들의 지금 테마적인 움직임, 요거를 어디까지 회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너무 올라서- 빨리 올라서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올라서 기분 좋은지,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네, 가지고 있겠죠. 이 그런 대표 거. 이경일 대표. 그걸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냥 보니까 이경일 월급- 대표가 지분을 15.96% 가지고 있어요. 그 이분 부자네. 지금 이경일 대표가 12.16%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외팔인이 15.96%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얼마에 던질 건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최대주 지분 매각 이슈가 집요하게 과연 물어봐주세요, 집요하게. 나올 것인지 예, 확인을 언더스탠딩에서 해보면 우리 진짜 좋겠습니다. 싫어하겠다. 근데 봐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네.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 오르니까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산채 콜옵션 행사한다는 기사도 있네요. 최근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네. 여러 가지 공부해 보시고 그다음에 5시에 언더스탠딩에서 솔트룩스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오늘도 좀 많이 오버됐네요. 시황 제대로 본 것도 없는데 주식 동아리 하계회 하면서 16분을 보내버렸습니다. 네. 바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빨리 패널 빨리. 네. 너네 입 좀 알겠습니다. 닫아. 막 바로 이렇게. 총평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 한마디 좀 들어볼게요. 저는 예상보다 좋았다? 예상보다 네. 예상은 안 좋게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저는 계속적으로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네.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저는 2,600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왔어요. 근데 조금은 너무 과하게 지금 시장에서 환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 들거든요. 사실 저도 패널들 중에서는 설레발에서는 그렇죠. 선두주자 긍정론자죠.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좀 좋았던 이슈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까지는 조금은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뭐 포트를 조금 정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2차 전지로 지수 2,500 정도 찍었을 때 그때도 이제 그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차익을 일단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오른 쪽으로의 좀 순환매를 보자라고 그때도 좀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는 계속 주택 시장에 대한 미국의 주택 시장 지표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또 모기지 론 금리가 떨어지면서 예비 수요가 또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연준에서 이번에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거의 예상치의 2.8배 이상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한 발을 빼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한 번에 뭔가 이변에서의 정책의 변화가 나오는 것이 아닌 뭔가 지속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 걸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CPI라든지 PCE가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특히나 에너지 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유가 부분이 좀 변동성이 좀 있었죠. 특히나 이제 기름값에 대한 변동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뭐 주택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이 좀 따라와줘야 되는데 저는 주택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표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CPI를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PC도 구성 요소가 똑같다 보니까 비중이 다를 뿐이죠. PC도 그럼 같이 따라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예비 수요가 다시 들어오면서 주택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기조가 나오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CPI에 대한 이런 하락률이 이제 좀 더디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고착화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스텝은 다 내려왔잖아요. 베이비 스텝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이게 금리 상단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고착화가 되면 떨어질 때까지 또 강제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높게 더 길게. 그리고 우리가 시장의 하락을 조금 예상했었던 주 요인이 터미널 레이트가 3월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그쵸. 터미널 레이트가 빨리 와야 다음번에 하락하는 시기도 빨리 오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5월 달 정도는 돼야 터미널 레이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뭐 부분들이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또 개인들도 개인 가용 소비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올지언정 이런 것들이 장기화가 되면 분명 소비 부진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지금까지는 리오프닝이라는 기대감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좀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네. 정작 중국에서도 부양책 내고 활발하게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또 얘기 나올 거란 말이죠. 인플레이션 또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런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CPI나 이런 지표가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는 그런 수요단의 증가가 나온다. 그러면 금리 상단이 어디까지 열리느냐에 대한
또 물음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번 2월 적어도 2월 14일에 나오는 CPI 지수는 정말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네, 2월 14일. 네. 다음 주 화요일. 발렌타인데이 날 나오나요? 아 발렌타인데이. 네. 뭐 있어요? 그래, 네? 발렌타인데이에 뭐 있어요? 남자가 주는 날이죠. 남자가 주는 날이요? 원래 이제 서양 문화니까 남녀 서로 주는 건데 아, 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먼저 주더라고요. 아, 여자가 그래요? 먼저. 화이트데이 날 남자가 아. 주고 오호. 그러잖아요. 그렇네요. 네. 여자가 주는 거다? 그냥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쭉 저 호주에 있었는데 미국 안 가봤는데요. 서양 문화잖아요. 네, 서양 문화. 그러면은 이제 줘야죠. 사랑하는 아 그래요? 돈 많이 들겠어요 우리 우민준 앵커는. 왜요? 여자친구 많다면서요. 저는 이런 선물 같은 거를 응. 교환을 하지 않아가지고 뭐 빼시네. 예. 근데 뭐 방송 다니면 하나씩 쪼가리 주잖아요. 뭐 ABC 쪼가리 하나 받으세요. 이런 거는 하나 정도 그걸로 받지 않을까. 우리랑. 그래도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유,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같은 그래도 뭐- 매년 하나씩은 받았었거든요. 우리 같은 호래비들은 그걸로 외로움을 지나가듯. 또 달랩니다. 그렇죠. 초콜릿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날 CPI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결과론으로 말씀드리면 전 여전히 상승이에요. 근데 제가 조심하자라는 거는 단기 조정을 조심해보자 라는 뭔가 거죠. 떨어질 수 있다. 화까지는 아니고요. 뭐 우리가 지금 2,400 뭐 80선인데 지금 뭐 2,350 정도까지는 한번 좀 하방이 열릴 수 있다. 그렇다고 뭐 전저점까지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네.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를 조금 다시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보자라는 관점이에요. CPI까지 좀 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는 이미 많이 올라왔고 제가 이전에도 이런 FOMC 결과까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시장 상승 나올 때도 계속 끌어가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은 뭐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때 사실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정리하면 더 좋죠. 미리. 지금은 약간 하창원 본부장님은 긍정론자시지만 네. 요 정도에서 지금 시장 움직임 보니까 네. 어느 정도 현금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조금 필요한. 조금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부정론자가 아니에요. 현금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유창환 대표님, 유창환 유창희. 유창희 대표님은 네. 30%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30%요? 왜 이렇게 조금 말씀하셨대요? 평소보다? 평소에 막 70%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유창희 대표님이 하창원 본부장님보다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약간 느낌은. 저는 뭐 조금 이제 수익 폭이 크다면 한 50% 정도까지. 현금을. 네, 만약에 오. 수익 폭이 크다면 만약에 제가 항상 그거 띄워놨었잖아요. 네. 올 때마다 로봇 해가지고 안에 뭐 AI 5G에서 요거 순환매 돌 거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흐름들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뭐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자금이 굴러가시는 게 두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지수단에서 뭐 최근에 2차전지 쪽 많이 좀 좋아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상승력이 많이 나왔던 부분에서는 네. 어느 정도 좀 차익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발렌타인데이 얘기할 때 또 잡소리 한다 또 이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 제가 MZ 세대들 막 98년생, 2000년생 막 물어보니까 네. 서로 그런 기념일 때 기프티콘으로 주고받는데요. 생일 선물도. 제가 좀 이따가 사실 리포트 준비했는데 그 기프티콘이 카카오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전자결제, 간편 결제 네. 뭐 이런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커진다. 커진다고. 관련주들도 또 있고 그 얘기를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네. 잡소리 한다고. 아니 그 잡이라는 네. 게 굉장히 뭐 잡도 되고 J-O-B.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잡소리. 우리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뒤에를 얘기 안 해서 오해하셨다라는 점 알겠습니다. 변명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돈 앵커님한테 좀 14일 날 기대할 수 있다는 아 거. 뭐 초콜릿이요? 아유 뭐 그 정도 가지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제가 아직은 사랑하진 않아가지고. 그래요? ABC 그 뭐 쪼가리 주는 게 뭐 어렵다고 사랑까지 그렇게 아, 원래 주지 사랑- 마요 그러면. 사랑하는 누군가 한 사람한테 명은 주지 않을까요? 누가 한명 네. 주겠죠. 아, 빼빼로 한 조각이라도 주겠죠. 뭐. 남자친구 있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있어야죠. 채팅창에서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AI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진 인싸신데. 않아가지고. 그거 남자친구 메타버스다. 있습니다. 메타버스다. AI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잘 메타버스에서도 없잖아요. 지금 큰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맞습니다. 메타버스에서도 안 만나줘요.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OX 간단하게만 여쭤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OX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 저는 개별 종목 사실 자주 안 여쭤보는데 네. SM이 궁금합니다. SM. 아니 SM이 지금 주가도 사실 정말 이거 한 2년째 갇혔던 박스권 뚫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SM. 지금 보니까 한 2021년 한 가을께부터 박스권에서 정말 지루하게 이렇게 갇혀 있다가 드디어 뚫어냈습니다. 근데 이 뚫어낸 모멘텀이 행동주의 펀드 붙고 네. 사회이사 선임 뭐 얘기 나오고 이수만 총괄이 뭔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카카오가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뭔가 이 경영 쪽에 있어서의 변화잖아요. 이게 이끈 주가 상승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한데 SM 주가 계속 오른다 OX. 일단 옵니다. 일단 오. 네. 네. 이거를 사실 뭐 본업도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엔터는 정말 좋게 보고 있고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매경에서는 뭐 JYP는 하청한 제가 진짜 몇 달 동안 맞아요. 계속 맞아요. 진짜 엄청나게 얘기해서 이제 방송에서 얘기 못할 정도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저는 엔터를 좋게 봅니다. 앞서서 가용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게임, 컨텐츠, 엔터 제가 이 부분은 뭐 작년부터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 쪽에서 콘서트 규모를 보시면 코로나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전 대비 규모가 좀 작았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화가 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콘서트 규모가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이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티켓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본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또 신규 아티스트 그 버추얼까지 하면 4팀이죠. 4팀이 SM이 지금 라인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뭐 이 아티스트의 활동이 없을 거라고 기대했었던 그런 아티스트들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SM을 보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행동주의. SM과 네. 오스템.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가가 강력하게 올랐었던 주 계기가 공개 매수잖아요. 사실 어제 좀 많이 빠졌었던 이유가 공개 매수를 할 거라는 기대감 사실 작년부터 있었어요. 그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에서도 그런 이제 M&A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발언들이 있었고 네. 그게 기사화로도 좀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카카오가 좀 싸게 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이거 공개 매수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으로 사실 좀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왜냐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안 붙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굉장히 싸게 진행됐죠. 9만 원대 초반으로 지분을 취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생각들이 많이 갈린 것 같은데 일단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상황이고 분명히 이제 소를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생길 거라서 아마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분쟁에 대한 좀 이제 이 주식수에 대한 대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슈화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사실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경우에서는 뭐 진짜 수배도 올라가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SM이 요번에 그 이제 카카오랑 연결하는 것이 결국엔 사업적인 확대를 위한 부분이잖아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뭔가 지분 싸움에서도 충분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SM의 증권사들의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10만 1,000원, 10만 2,000원 정도인 것 같고 PER은 28배 정도. 충분히 더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 여기에 만약에 중국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돼서 네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거기서 뭐 공연을 한다거나 뭐 이런 모멘텀이 붙으면 확실히 한 번 더 뭔가 불을 뿜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나 뭐 엔터 게임 콘텐츠 요쪽은 중국 쪽이 열리면 확실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쪽에서 누군가의 언론 플레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수만 회장이 여태까지 키워놓은 그런 아티스트들이나 그런 노래들 요거 이제 이수만 회장 빠지면 좀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주가 측면이나 아니면 그동안 라이크 기획으로 돈 나갔던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네네네.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제시했었던 뭐 주주 환원척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대한 긍정적인 라인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전에 표대결이 있었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많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게 이쪽이 음반 이쪽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이런 판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전에는 사실 SM라이프 디자인이나 CNC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매각 쪽으로 사실 이슈가 돼서 주가의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본업적 그리고 실적의 흑자 전환 이런 쪽으로 최근에 많이 엮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좀 긍정적인 기조가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JYP도 사실 52주 신고가 찍어서 계속 고점 라인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73,000원대에서 약간의 좀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지만 뭐 JYP 같은 경우는 뭐 본업이라든지 또 아티스트들 활동들 그리고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런 시그널들이 유지가 되면 네. 뭐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OX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성장주 관련해서 지금 계속 AI 오늘 사실 파월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걸 이겨버린 게 네. 빙에다가 AI 입힌다. 네. 네네네. 그 얘기가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끌어올려버렸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번 주 그리고 CPI 발표 전까지 월요일까지는 목, 금, 월 이렇게 3일 남았죠. 3일 동안은 AI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가 계속 오를 것이다. OX 한 번만. 네, 저 O 의견 드리겠습니다. 계속? 네. 왜냐하면 지금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뒤늦게 들어갔던 게 이제 인포뱅크 오늘 상 들어갔죠. 그리고 뭐 유엔젤 같은 종목 상 들어가고 장 초반에 조금은 차익 나오다가 또 말아 올려서 날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종목군들이 많이 붙고 있고 이게 왜 움직인다고 저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이제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오늘 그 데이터 솔루션 같은 데이터 기업들도 데이터 솔루션.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챗 GTP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빅데이터가 기반으로 깔려야 되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송출하는 부분에 대한 속도들이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 뭐 5G, 6G 관련된 뭐 AP 위성 같은 소형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모아 데이터 같은 AI가 성장할 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하고 검사하고 예방해주는 이런 쪽에 대한 기업들의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조를 본다라고 한다면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큰 테마 안에 AI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5G, 6G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원격으로 데이터들이 움직이니까 보안까지 뭐 라운시케어 같은 이런 종목군들까지 지금 다 같이 동반해서 상승 기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물론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은 바닥권에서 뭐 거의 텐베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더 뭐 시세 분출이 강력하게 나오긴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타 이제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챗 GTP의 대항마가 이제 막 이슈가 되고 나올 거거든요. 네이버에서도 낸다 그러고. 네, 네이버에서도 난다고. 근데 이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어저께 우리 얘기했듯이 뭐 세 가지 네. AI가 있는데 뭐 거기서 그 취하면 되는 거라면서요. 그걸 뭐 이거 쓸 거면 저거 쓰고 저거 쓸 거면 이거 쓰고 하면 된다면서요. 저랑 한 방송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어저께 그 이사님이랑 얘기했어요. 이상현 이사님이랑? 제가 집중을 빠따 맞아요? 다시 되돌아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근데 네. 그 뭐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나는 뭐 1번 AI 관련된 그런 솔루션을 쓰고 싶다 그러면 쓰면 되고 돈 내고 쓰는 거 저도 잘 몰라요. 아니 근데 이게 뭐 네이버나 막 무슨 뭐 어디야 그 오픈 AI나 저기 바이두, 구글, 바이두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바이두의 그 파라미터는 뭐 믿을 수가 없는 수준으로 숫자가 찍히던데 이거 실제로 숫자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게 그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일단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댓글에서도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전에도 그 얘기했죠. 순환매가 돌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테마의 끝이 점점 오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산업적인 순환매는 조금 다르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에서 모멘텀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로봇이라는 큰 테마 안에서 AI, 뭐 5G, 6G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마들이 다 엮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전 로봇은 계속 간다라는 거는 뭐 서비스 쪽뿐만 아니라 전 출산이라는 큰 타이틀 출산 우리 그때도 같이 겹쳤잖아요. 그쵸. 출산이란 큰 타이틀 안에서는 로봇은 앞으로 자동화나 로봇 쪽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테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그 테마 안에서의 순환매는 끝날 수 있을지언정 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요건 OX 아니고 좀 짧게만 들어보고 싶어서 골뱅이님이 AI 빙자에서 개미들 털어먹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AI 관련해서 아까 그 댓글들도 있었어요. AI 계속 얘기하는 게 테마주인데 3%의 결이랑 맞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약간 긴가민가해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회사에서 그리고 뭐 오픈 AI에서 이거 한다 그래서 큰 파도는 맞는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나라 실제로 실적 찍히는 종목들은 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100% 테마라고 볼 수도 없고 실적이 안 나오니까 섹터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시세가 나오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어저께 그래서 그거 이제 테마 아니냐, 테마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좀 지금 경계해야 될 때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아직은 이제 그게 테마든 어쨌든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게 살아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진짜 오늘 계속해서 뭐 이슈가 있었으니까 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게 뭔가 그런 거대한 기업들과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AI 기술로 돈을 벌고 있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성장이 기대될 만한 기업들이 있는 건지. 이거는 뭐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뭐 솔트룩스도 그렇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이거 그때 한 4주 전쯤인가 코난이 한 2만 원대에 제가 방송 나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때 제가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고 사업의 매출이 다 그쪽에서 나오고 그런 있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했죠, 그랬지.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대거 참여를 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편말이라는 이 아이템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는 적어도 그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먹거리가 있으니까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거 그리고 챗 GTP가 단기간에 그 정도로 GPT가 그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기사는 나왔지만 네. 뭐 좀 괜찮은 건가 싶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향후에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게 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것들. 우리가 사실 메타버스라는 모든 레드오션에서의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메타버스의 개념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소설책으로부터 이어진 오래된 개념인데 그게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뭐 40배, 30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충분히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로봇이라든지 그런 다른 산업에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이제 CPI 나올 때까지는 당장은 또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공지능 이슈로 계속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이게 순환매가 또 워낙 빨라가지고 사실은 개인이 사실 트레이딩하기도 좀 힘든. 근데 것 이러다 같은데. 이제 오늘 밤에 디즈니 실적이나 뭐 유입수 엄청 많아가지고 그 AI로 갔던 수급이 샥 빠져서 또 콘텐츠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 그럴 말씀드렸지만 전 컨텐츠를 굉장히 아마 아실 거예요. 좋아하시죠? 국뽕 얘기를 얼마나 많이 욕을 K 먹었는지. 컨텐츠. 좋아하시죠? 네, 진짜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앞서서 말씀 수급이 돌아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실 건지 저는 계속적으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산업의 좀 이런 흐름들에서의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뭐 엔터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소비력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뭐 최근에 신규 상장된 이제 그 종목이 이름이 뭐였죠? 그 어떤 거요? 애니 관련된 종목. 애니메이션 네, 그 미르. 네, 그렇죠. 스튜디오 미르. 스튜디오 미르. 네, 그게 이슈가 되는 것도 결국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만화 쪽에서는 3단계가 있어요. 그다 가지고 있다면서요? 총괄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결화가 되어 있고 넷플릭스와의 뭐 장기 계약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충분히 컨텐츠도 화면이 안 나가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가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거 안 보이는 우리만 거. 화면이 꺼졌구나. 네, 계속 그렇군요. 진행해달라고. 네. 네. 제가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기기적인 결함이 이거 뭐 무슨 전류가 문제 있는 흘러나요? 것이 아니다. 인간 전자판이에요. 그러니까 막 헛소리하고 이러면 이게 뭐가 하나씩 나오지 꺼져요. 마라. 막. 아니 우리 오늘 본부장님 준비해 주신 자료가 또 있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우리 왜 맨날 시간이 없는 거야?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좀 재미없는 내용이라서 매크로? 네, 매크로적인 그럼 부분이- 결론만 일단 딱 치고 딱 네. 핵심만 얘기하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좋아지는데 네. 단기 눌릴 때 더 사자. 더 사자. 앞으로 좋아지니까 단기적으로 눌릴 그러니까 때 더 사자. 애매할 때 지금 좀 이제 수익 난 거는 팔아놓고 현금화. 제가 이제 이전에 지수 막 많이 떨어질 때 레버리지와 인버스 얘기해드리면서 레버리지 비중을 많이 담아가지고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셨던 분들은 지금 분명 수익이 꽤 많이 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 거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흐름에서 CPI가 계속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운영하셔도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거 PPT 보기 전에 네. 저희가 잠깐 소리도 안 나가고 화면도 안 나갔대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제작진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쵸. 최근에 시장이 좋으니까 방송 사과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과 좀 해라. 그래서 일부러 건덕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AI 얘기 좀 줄여야 돼요. 스카이넷처럼 우리가 공격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그거 아시죠? 터미네이터. 이거 구글 이거 목소리인가 뭔가 이거 켜놔서 동의하면은 내가 맞아요. 일상 얘기하는 거 다 녹음되는 광고 거예요? 그대로 뜨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검색한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얘가 도청하나? 그래서 실제로 바로 실이 다 그거 맞아요. 껐어요. 그 실제로 그래서 그걸로 실험한 유튜버도 있어요. 수영 얘기를 계속하니까 네. 구글 광고에 계속 그 수영 뭐 고글 네, 이런 나와요. 거 뜨는 나와요. 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스카이넷이에요. 이거 우리 잘못 아닙니다. 도청기입니다. 네.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이걸 말하면 뭐예요? 아 소리가 안 들리시는데 나갔다 들어오시라고. 수화돼요? 수화가 아닌 것 같은데 바디랭귀지인 것 같은데. 네. 소리가 안 들리시면 나갔다 들어오시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 기기 결함을 좀 불러일으키는 사과하는데도 화면 이상이라네. 자료 볼까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변함없는 파월의 발언인데 이 뭐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쨌든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할 거다라는 부분들에서의 좀 강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반대 의견을 드린 게 CPI나 PC 비중에서의 좀 하락 기조들이 워낙 강력하게 나타났고 또 기준금리와 크로스되는 그 제가 도표 하나 그려와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 기조가 나왔는데 지금은 고용이 지금 사실 너무 좋게 나왔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거기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 되면 일단 단발성으로 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유지가 되면 뭐 지금 그 실업률 자체가 3.4%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엇갈리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고요. 이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연준이다. 2% 안 바꾸겠다. 안 바꾼다. 그리고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 언급했으니까 좋은 거야. 끝났어. 좋은 거야. 희망회로. 네, 이거 희망회로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 하락하고 이거 제 의견입니다. 하락하고 있다. 이거에 사실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잖아요. 왼쪽은 하창원. 아니야. 하창한데 연준. 네.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시장의 시각. 그렇죠. 시장의 시각이죠. 근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게 고용이죠. 고용인데 고용이 69년 이후에 최저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임금 완전 고용, 상승률 완전 계속 고용. 올라가고 있고. 그쵸. 그리고 연준은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안 올린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그쵸. 캐나다 중단했대. 캐나다 중단했대. 이제 안 날 거야. 뭐 물론 저도 이거 똑같이 얘기하긴 했어요.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의 일관적인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걸 정말 완벽하게 뒤집을 만한 무언가가 터지려면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진짜 인플레이션율이 말도 안 되게 뚝 떨어지거나 이번에 고용처럼 그런 게 아닌 이상으로는 사실 연준의 의견들을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요 기사 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빅쇼트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도 굉장히 크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마이클 버리는 항상 주식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긴 하죠. 쟤는 언제 사요? 필요할 때. 맞는 말이네. 필요할 때. 네. 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버려. 그리고 이름을 바이로 바꿔야 돼. 제레미 마이클 그런스도 버리.
그랜섬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마이클 윌슨도 그렇고 부정론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낙관론자에서 부정론자로 바뀌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뭔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부재하긴 했거든요. 네. CPI 이전까지 뭔가 진짜 지수를 확 끌어낼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유럽과 이제 일본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럽에서는 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겠다라는 문구를 없애긴 했어요. 오, 그래서 지수가 좋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지수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 곧 긴축합니다. 이쪽 긴축을 하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저거는 영국 얘기입니까 아니면 유럽 얘기입니까? 아 영국이죠. 영국이죠. 영국이 예. 이것 중에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영국이 제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요번에도 50bp 올렸거든요. 어. 네, 그래서 뭐 유럽과 영국은 좀 떨어뜨려서 볼 필요는 있지만 일단 뭐 대표하는 게 또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으로 일단 대표해서 이제 국화를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뭐 일본에서도 구로다 총리가 이제 총재가 임기가 만료가 되죠. 그래서 지금 아마미야 이분이 이제 일본은행 부총재로 거론이 되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맘마미아로 좀 불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마마미야. 네, 그 정도로 이제 뭔가 비둘기파적이고 또 희망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좀 시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엔화가 좀 약세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좀 전망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엔고에 좀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쪽으로 좀 봐라. 라는 쪽의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에 좀 변동이 되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또 변동이 나오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안정화가 되면 또 분명 이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또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강세가 또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한 줄로 얘기하면은 영국은 네. 요것도 약간 네, 금리 터미널 레이트의 영국 기대감이 좀 뭐 하는 네, 거야? 네. 아니, 근데 저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냥- 저거의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일단은 쭉 가서 지금 전체적인 정책적인 환경은 지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살짝 떨어질 때 조금씩 모아 가보자. 길게 보면 네, 그렇죠. 우리는 마이클 버리가 아니고 마이클 바이. 마이클 바이. 바이가 이긴다. 이지혜님께서 마이클 맨날 버리 이렇게 이런 거는 진짜 드립 좋아요. 아 성님 이런 거 타율 좋잖아요. 저 이런 거 원래 잘해요. 기가 근데 막혔어요. 근데 아까 6번은 긴장돼. 조금 아 근데 무리수. 그게 더 사실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얘기하는데 19금이었나 봐요. 아 나 진짜 와, 몰랐어. 태세전. 아니야 정말 39금. 하늘을 맹세하고 에이. 하늘을 맹세하고 몰라서 그냥 에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는데 저는 에이 진짜예요 하늘을 맹세하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니 정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얘기하고서 당황했어요. 아 네. 이게 야한 얘기였구나. 알겠습니다. 어, 다음번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 사랑의 해결 연구소 나와주시기 아 바랍니다. 그래요? 거기 뭐 하는데요? 자 거기는 네.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자 우리 하창호 부장님 그럼 그거는 그렇게 정리가 됐을까요? 네, 뭐 단기 도전이 그러면은 됐다고 보죠. 그 뜻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때 줍자라는 의미는 지금 시장이 2,400, 2,500선 사이에서 한 번은 무엇이든 간에 쿵 하면서 좀 충격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1월에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샀죠. 너무 많이 샀어요. 그러면 그들이 빠져나갈 구실이 있어요? 뭔가 빠져나갈 이유?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단기 탈실현할 거다. 차익할 수도 있죠. 변동성이 생기면. 음. 왜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다시 또 달러 강세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 일단 금리 증단을 시사를 했는데 시장이 만약에 긴축이나 이런 걸로 조정이 나오면 또 이제 달러 쪽에 대한 흐름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네. 지금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1210원대까지 빠졌던 게 벌써 어느덧 또 6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외국인의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20분 됐으니까 우리 숙제남으로 도나 몇 시니 4시 20분 몇 지나고 시니 있습니다. 왜 안 하니 여기서 오늘 우리 네. 또 명민준 앵커가 네. 저에게 숙제를 줘서 저는 이제 남자는 아니지만 숙제녀로 리포트 숙제녀.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네. 리포트 아침에 이렇게 보다가 명앵커의 결혼 자금이 묶여져 있는 오늘 제가 평단 알아냈어요. 얼마예요? 13만 2천 원이래. 꽤 높네요. 어떻게 한참 남았어요. 꽤 높네요. 예, 그 그렇습니다. 종목과 네. 네이버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네이버도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키움증권에
김진구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기업 리포트입니다. 실적보다는 멀티플이 맥점이다라는 주제로 업종 내 탑픽으로 네이버를 꼽았고요. 내용들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 AI나 클라우드 같은 신규 사업이 창출할 수 있는 중장적인 사업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분기에 그리고 온라인 쪽 트래픽이 다시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뭔가 제대로 된 디지털 중심의 재편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었던 보면 네이버가 이 AI 챗봇 관련해서 가장 큰 국내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얘기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도 AI 기반 사업의 중장기 사업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알려진 것처럼 서치 GPT가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기술적인 알고리즘이 네이버는 뭘 사용하지 이런 거를 사실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네이버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커머스에서 셀러, 유저, 풀필먼트 이런 거를 다 통합한 관련한 데이터로도 충분히 사업에서 정말 다양한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데 이게 AI 기반으로 한 사업이 펼쳐지면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이버의 행보가 국내 인터넷 업종에 대한 뭔가 가치를 높이는 트리거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실적 내용을 좀 보니까 네. 네이버는 쇼핑 쪽에 있어서의 매출도 크잖아요. 광고 매출도 크지만 근데 쇼핑 쪽 매출은 계속 늘어나긴 하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좀 줄더라고요. 네,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 AI 기반으로 해서 뭔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는지 여부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네이버에서 하는데 네. 좀 덩어리가 커요. 메인이라서. 근데 쇼스트? 그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전속 계약 해가지고 화장품 네. 해가지고 하는 그건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안 나와가지고 네이버 쪽에서 진짜 계속 죽는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드는군요. 그래서 매출은 말씀하신 대로 매출은 좋은데 마진이 별로 안 남는다. 네. 이런 서버비 얘기를 이런 게 또 되게 비싸다고요. 서버비 서버비 나가는 비싸겠죠.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연결해서 이제 네이버 봤으면 이제 카카오도 같이 봐야 되는데 카카오는 이제 뭔가 우리가 그동안 카카오톡만 생각했는데 엔터 본색이라는 리포트 제목으로 어디 증권사죠? 네, 현대차증권에서 현대차증권. 리포트 김현용 애널리스트가 내놨습니다. 일단 이제 어젯밤에 전해졌던 목표 주가 SM 목표 주가 87,000원. 87,000원? 맞네. 타겟 프라이스 87,000원이네요. 너무 낮게 잡았어요, 이분. 그쵸? 13만 원인 우리 명예코입니다. 일단 괜찮아요? 예, 9% 넘는 지분 SM 요거 가져간 게 굉장히 또 유의미한데 뭐 이수만 법적 대응하는 것 뭐 이런 경영권 분쟁보다는 그냥 SM과의 협업 시너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그냥 일단 보고 있고 카카오 엔터의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분 매입에 대한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에 이제 K-팝 산업 앞서서 뭐 아이브 아이유, 몬스터엑스, 더보이즈 이런 멤버들이 아니죠?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음반 판매량뿐만 아니라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올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그 우리 톡 서비스 보니까 톡비즈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 카카오 엔터 콘텐츠랑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여기에 따른 또 시너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카카오톡 친구 탭에 보면은 저는 사실 인지를 못했는데 네. 비즈니스 탭이 있군요. 뭐 생겼어요? 이거 인지 못했어요. 이게 비즈니스 탭에 이게 굉장히 광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거 진짜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예전에 광고 찌라시로 있는지?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찌라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카카오톡 개인 프로필을 거기를 아예 커머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 프로필을 누르면 이 사람이 파는 물건을 진짜요? 바로 살 수 있게 그거 좋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것도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으면은 이 친구면은 이 사람 거 가가지고 이 사람 마켓 들어가서 물건 사고 카카오가 수수료 떼가고 지금 5천만 뭐 8천만 이렇게 막 쓰고 계정이 이렇게 네네. 있다고 하니까 그거 그거 좋네요. 하나하나 다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바꿔버리면 이거 어마어마하다.
그런 얘기가 커머스에 있었는데. 집중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차트를 같이 현대차증권에서 그 리포트 그 다음 장을 준비했는데 그림 4번에 보면은 카카오 커머스의 거래액의 성장률의 추이를 좀 보면요. 우리가 아까 선물하기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제일 진한 파란색이 선물하기거든요. 거기 지금 거래액 보세요. 음.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요. 이게 비중 자체가.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선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저거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저도 작년에 생일이었을 때 오프라인으로 선물 받은 거는 거의 없고 다 저렇게 카카오톡 기프티콘 알아서 이제 주문해서 주소 쓰라고 해서 받은 선물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번에 저 선물하기 기프티콘으로 소고기를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선물 있잖아요. 많이 생일 선물로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관련한 커머스 쪽에 있어서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아까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립이라는 라이브 커머스가 또 알죠. 있어요. 거기 지분을 샀어요? 40%가 50% 작년인가 재작년에 샀어요. 그 그립이라는 플랫폼이 네이버 쪽에 있었던 여자분이 나와서 차린 거거든요. 그 라이브 커머스를. 근데 그게 만들어진 지 한 4년도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잘 되잖아요. 잘 되는데 거기도 이제 실적을 보면은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비용단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림 6번에 보면은 피코마에서 저는 이게 뭔가 피코마. 했더니 웹툰 웹툰. 쪽이더라고요. 웹툰. 웹툰 쪽도 뭐 네이버 못지않게 카카오도 굉장히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분이 목표 주가를 87,000원을 내놔서 마음이 좀 아프다라는 거 전달 드립니다. 어떻게 마음 아픈 거 맞아요? 13만 원. 서로 같은 입장이에요. SM 팔았는데 올라서 배 아픈 거나 제가 카카오 물려 있는 거나. 저는 물려 있지는 않아서. 저는 적어도 주식을 팔지는 않습니다. 마이클 벌이 저랑 상극이에요. 뭐예요? 와 진짜 못됐다. 엄마. 나 진짜 내가 속으로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알아요? 부르세요. 내가 엄마 지금. 화병까지 나가지고 내가 어떤 엄마. 알러지 생긴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알파님께서 채팅창에서 카카오 여태 물 안 타고 뭐해요? 이랬는데 물 탄 거예요. 심지어 물을 탔다고요? 참 슬퍼서 더 이상 어머니 앞으로 조심 못하시게. 가족입니다. 엄마 네이버 사랑해요. 카카오 네. 괜찮죠. 근데 진짜 주가가 사실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라서 그쵸, 예. 물려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국민주의기도 했고요. 네. 그쵸. 그다음에 뭐 이전에 워낙 좀 같이 조정 없이 너무 막 가가지고 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명민이랑 또 대응을 결혼해야 해야죠.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저는 사실 진짜 엄청 오래 간다고 봐요. 왜냐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 번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던 섹터나 종목은 본전 그 라인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정말 5에서 10년 걸리는 게 평균입니다. 5에서 10년. 네,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환갑 때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5에서 10년 아니, 환갑을 그러니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최고 지금 꼭지에서 보통 물리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13만 원이니까 당연히 돈을 좀 열심히 오래, 벌어서 네, 오래 걸리죠. 한 달 안에 좀 근데 이렇게 대응하시면 강하게 한번. 근데 원래 약간 목표는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원래 목표는 네. 이 카카오가 샀을 때 네. 요거에서 2배 가면 결혼하자가 목표였어요. 아 26만 원? 예. 25만 원 정도 가면 결혼하자였는데 절반 지금 6만 얼마고? 네 목표 주가는 87,000원. 네. 지금 4배 가면 되겠네요. 네? 4배.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에서 이제 25만 원 정도 가면 시총이 100조더라고요. 100조요? 지금 시총이 30조 정도니까 아, 그쵸. 거의 100조 정도. 근데 그쵸. 근데 어쨌든 말이 없어. 근데 이런 종목을 물 타실 거면은 어쨌든 되게 큰 회사잖아요. 큰 회사고 아마 분할만 안 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분할만 안 하면 카카오 엔터도 지금 뭐 IPO 한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진짜 이 기업은 그것만 안 하면 좋은데 쪼개기 또 자꾸 쪼개기.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좀 부정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죠. 근데 네. 뭐 어쨌든 이런 종목을 뭐 무한 진짜 뭐 길게 잡고 계속 모아가면 뭐 당연히 탈출은 가능하지 않을까. 무한이요? 무한? 원래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애초에 물을 탈 거면 진짜 이거 끝을 볼 때까지 탈 자신 없으면 전 하지 말라고 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네. 왜냐면 물 타실 때 처음에는 1대1로 사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2배, 4배, 6배 이렇게 올라가야지
분할로 떨어지거든요. 이건 숫자로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타는 비중이 앞으로 점점 엄청 더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덩어리가 커지니까 자기 자본의 2배씩 그렇죠. 늘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물을 안 타는 게 맞아요. 아, 네. 자신 없으면. 자신 없으면 그냥 그 현금 모아가지고 다른 걸로 새롭게 시작하고 그 수익 갖다 까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은 그냥 정답은 후자가 더 나은 편이겠네요. 그게 정신 건강에 새롭게, 좋죠. 새롭게 그게 정신 시작한다.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포트 안에 종목이 다이소처럼 20개, 30개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냥 막 백화점 되는 거죠. 아니 정프로님 좋아하시잖아요. 주식 투자도 정프로화 되는 거예요? 안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프로님이 네. 백화점이잖아요. 네. 한 50개 가지고 계시죠. 아, 그분은 이제 뭐 워낙 그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시는. 아니에요. 그럼. 그분도 돈을 벌고 싶어 하세요. 그래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신 거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카카오에 또 우리 국민주식이기 그쵸. 때문에 네. 사실 우리 명민주 앵커뿐만 아니라 많은 맞아요. 투자자분들이 진짜 좀 분할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그 누구죠? 그 합쳐도 원래 모자랄 의장이었던 분이 성함이 누구? 김범. 예지? 네 김범수 네이버? 아, 김범수. 의장님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컴백. 차- 근데 한번 그분이 찾아봐야겠네. 돌아오면 좋은 거예요 카카오 주가에?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뭔가 좀 뒤집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뭔가 그런 쇄신? 그런 돌아와서 열심히 하겠다.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기대감이 저는 저도 한번 공부를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듣고서 그분이 돌아오면 좋은 건가? 주가에 좋나? 4시 30분이라 빨리 네. 우리 아, 저기 도은아 몇 시니? 몇 시니? 도은아 몇 시니? 집에 가자. 집에 와야지. 재승주님께서 저 정도면 네이버로 갈아탑니다 명민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이버도 똑같이 마이너스 50% 물려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님 오늘은 좋았죠? 네 오늘은 좀 약간 무난한데 근데 네.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댓글을 있는 안 그대로. 보려고요. 오늘 여도운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적응 약간 완료다. 줬다 뺐다. 음, 줬다 뺐다. 줬다 뺐다. 6번 검색해봤어요. 예. 근데 하지 뭐 마요. 청소년 이거 막 써있길래 인증을 안 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네. 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아까 어떤 분이 정답을 말씀해 고기. 주셨는데 낙타, 소세지. 낙타의 등. 그걸 6번. 아 소세지라고 하던데. 저희 빨리 갈게요. 안 되겠다. 오늘은 좋아요 여러분 뭐 마음대로 눌러주셔도 되고 안 눌러주셔도 되고 이상하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1% 올랐고 내일까지도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좀 좋은 장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여도운 앵커님 또 성님 응원 많이 해주시면 누나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쇼츠 돈다. 쇼츠 돌아. 큰일 났어요. 뭔지 자, 모르니까 괜찮아요. 뭔지 몰라서 그랬던 네. 겁니다. 정확하게 커버 쳤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3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Let's go!